경기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과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1.19% 상승한 1780선에서 영 고점을 다시 쓴 상황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구거래일제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85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483으로 출발한 이후에 강보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4거래일 만에 장중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선 현물 시장에서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시 구간 코스피는 21포인트 오른 178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갭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1771포인트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추가 상승폭이 나오면서 1781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80포인트 지지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1,600원 이상 강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물량을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막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9거래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8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역시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에는 상승 탄력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1시 구간과 별 차이 없이 움직이면서 시초가 부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48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2포인트 오른 483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484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현재 시초가를 조금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3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관망하는 외국인 12시 구간에는 2억 원 이상 매수로 소폭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태고요. 여기에 기관이 51억 원 강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장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9원 70전 하락한 117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7월의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182원에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1171원까지 낙폭을 크게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소폭 반등에 나서면서 1170원대 초반의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3% 강하게 강보합으로 움직이면서 81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15만 원대 주가를 넘으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도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주회사 LG도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0.2%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OCI 머티리얼즈는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이 0.8% 강세 보여주고 있고 메가스터디 역시 0.8%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SK컴즈 1% 이상 오르고 있고 네오이즈게임즈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축소되면서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데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자동차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업종 중 가운데 2% 이상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기아차가 3% 이상 급등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7%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만도와 한라공조도 3%,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 연고점을 기록하자 주가와 같이 움직이는 증권주 역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현대증권이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2% 내지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서 여행 항공주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도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자유투어가 11%, BTNI가 6%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체인 아토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체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토가 7% 이상 급등하고 있고 BIAMD가 4%, IPS가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코스피는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1781포인트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1.19%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1.2% 급등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증시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반전한 이후에 오름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장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장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요. 예. 좀 긍정적인 면들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 지금 전 업종이 좀 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주도주였던 뭐 IT,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금융, 건설, 제철 할 거 없이 지금 전부 다 오르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에서 실적들이 대부분 다 좋게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 증시의 펀더멘털이 조금 개선이 됐고 그런 개선세가 기관하고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해서 오늘 좀 매수 주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동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식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도 전부 다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8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장 1% 이상 급등하고 있다는 점, 연고점을 새로 썼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겠는데요. 18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 예. 오르고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럼 오늘장 관심 종목 역시 그런 종목인가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 제가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촉을 좀 하시는 분이 물어보신 종목이 좀 있고, 저도 그 종목을 좀 객관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어서 그걸 좀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예, 어떤 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저는 KT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KT 같은 경우는. 대표주 KT요. 예. 예. 얼마 전에 갤럭시 S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현재 히트하고 있는 폰이 없고 아이폰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5만 원에 가까웠던 주가가 현재는 4만 원 수준 초반에서 좀 놀고 있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봐도 외국인이나 기관도 이제 거의 다 나올 만큼 물량이 나왔고 기관 입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KT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 아이디어를 첫 번째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9월달이 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배당주 얘기가 나올 텐데요. 예.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KT가 4.85%, 5%대 이상 아주 좋은 배당을 보여주고 있고요. 갤럭시 K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10월달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것 같고 아이폰 4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제들을 조금 수정을 해갖고 게시 발표를 좀 할 텐데요. 이러한 호재들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바닥이 아닌가,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을 갖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박성희 연구원님. 예. 그렇다면 KT는 3분기 또 4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KT 같은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 좀 바라본다고 하면 대부분 인건비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대규모로 은퇴를 좀 실시를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소진이 되는데 언제나 신규 사업 초창기 부분에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케팅 비용이 이번 분기가 지나고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2010년 2분기 정도부터는 아주 큰 폭의 좀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KT를 말씀하셨는데요. 주가가 4만 원 초반에서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만 3천 원 부근에서 오늘장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함께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8천 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예. 손절은 4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4만 700원, 4만 원 부근에서는 손절을 한번 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 고점 정도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48,000원 주셨고요. 손절가 4만 원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순서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 건당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문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주시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는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에 적으시면 되는데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들어온 종목들을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를 매수하신 분이 20만 2천 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40% 갖고 계시다고 동백아줌마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습니다. 장기로 가져갈 생각인데요. 장기 목표가 얼마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를 물어보실 때가 상당히 참 곤란한데요. 난해하시죠? 네. 기존에 저항대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업황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읽었던 리포트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봤을 때 자동차 업종보다는 자동차 업종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이 일정 정도 주가에서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전 세계 세계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이러한 회복세가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현대모비스는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예상이 되고 하반기까지도 이런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목표 주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가 23만 원, 4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재는 매출처 다변화를 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처 다변화가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실적 호전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시청자분께서도 계속 좋은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기대감에 오늘 현대차 3인방에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7% 이상 급등합니다. 2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3, 4만 원 선을 목표가 설정해 볼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곰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신 분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24,150원에 25% 갖고 계시다고 했고요. 하이닉스를 보내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23,900원에 매수했다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셨던 그 가격대가 상당히 또 바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이 실제로 하락을 한다고 해도 3만 원에 가깝던 주가가 지금 2만 원 부근까지 하락을 할 정도의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문제는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전부 수급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저점에서 받아가려고 노력을 하셨던 개인분들도 일정 부분 매수해서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절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2만 3천 원 부근에서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2만 3천 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는데 2만 3천 원에서 지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망한 개인들의 매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채권단 물량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하이닉스를 포트폴리오에 채워넣을 만한 이유가 아직까지도 없기 때문에 개인분들께서는 저점이다라는 관점에서 2만 원 부근에서 접근을 하고 계신데 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을 살펴보자고 하면 2분기 분기 실적이 최대 그리고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조금 더 악화된다고는 해도 기존에 차입했던 4조나 5조에 가까운 물량
그 차입금들을 어느 정도는 상환을 하고 이자 부분에서 나갈 수 있는 영업 손실들을 좀 개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 자체의 구조는 아주 선순환 구조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악화된 시점에서 저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일단 들고 있으시다고 하면은 2만 원 초반대까지 2만 100원, 2만 200원까지는 참고 기다리시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 해보시는 전략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바닥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슈프리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하한가 가까이 떨어졌던 종목인데요. 슈프리마를 12,250원에 50% 사셨다고 종목 분석해주세요. 676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2분기 영업이익이 46%나 감소했다고요? 예.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의 그 개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차트가 완전히 깨져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빠지고 있는 차트의 경우에는 어디가 저점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그 저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급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지 않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선 지문 인식 기술이나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슈프리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좋은 기술력들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실적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이런 기술력 하나만으로 주가가 3만 원대 가까이 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기술력들이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고, 이번 분기 또한 아주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한가 가까운 지금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를 저점 매수로 하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실적 개선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냥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만 원대가 깨진다고 하면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슈프리마까지 오늘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들어온 종목들 내일가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시작하자마자 일부 시간에 먼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역시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21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2% 상승 1781선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 역시 오늘 또 기금, 보험, 증권을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1,6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83포인트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 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대기업 생산은 화랑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생산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 격차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체 기준으로 지난 2분기 대기업 생산 지수는 150.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보다 14.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생산 지수는 6.1% 늘어난 124.5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자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산 격차가 확대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등의 여파로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의 물가지수가 6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7월보다 2.6% 올랐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0.3% 오르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7월에 비해 16.1% 급등했습니다. 이는 2004년 8월 이래 최대 상승폭입니다.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와 마늘이 각각 61%와 70% 올랐고 무는 무려 107% 상승했습니다. 국산 쇠고기도 12.8% 올랐습니다. 정부는 신선식품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은 2%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성수동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이른바 금싸라기 땅의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시가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수동 뚝섬 현대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고덕동 서울 승합차고지 부지 등 7곳의 개발 사업은 협상 지연이나 계획 변경 등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구 단위 계획의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행정적 조정을 적극 시도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5,718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4,447가구, 지방은 1,271가구가 분양됐습니다. 6월에 비하면 아파트 분양 실적이 수도권은 3분의 1, 지방은 10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 거래 부진 등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늦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은 930가구, 경기는 3,400가구가 분양됐지만 지방은 호남과 경남, 울산을 제외하면 아예 분양 물량이 없었습니다. 7월 아파트 분양은 공공부문이 전체 63%로 민간보다 많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태어나 글로벌 마인드와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세대,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G세대였습니다. 자, 먼저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 받아가실 세 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148님. 9148님은 오늘 노란곰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신 분이고요. 2953님, 2500님께 프리즌 할인 티켓 드립니다. 또 책 선물 남아있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은요. 2308님, 퀴즈 정답 보내주신 2308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배찬수, 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